오늘 영상에서는 페라리가 파워 유닛에 대해 한 정확한 말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 두 번째 파워 유닛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을 것이며 첫 번째와 본질적으로 동일할 것입니다. 대신 아두의 지원을 받을 파워 유닛은 세 번째이며 스파에서 대비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 번째 파워 유닛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자세히 살펴보고 두 번째가 첫 번째와 동일할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두의 지원이 언제 도착할지, 마지막으로 공기역학 테스트에 대한 지원도 살펴보겠습니다. 페라리는 맥라렌에 비해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시작을 둘러싼 확신과 희망들 사이에서 마르넬로가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날짜가 있습니다. 마이애미, 단순히 경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기 전에 일어날 수 있는 일 때문입니다. FIA의 회의실에서는 양보 시장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실제로 첫 번째 파워 평가 주기가 원래 일정보다 앞서 종료됩니다. 시즌 중에는 데이터가 매 시즌마다 4번 분석되기로 합의되었으며 항상 6경기 후에 이루어졌지만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 그랑프리의 취소로 인해 순서가 압축되었습니다. 6번 대신 4번의 일정이 있으며 FIA는 플로리다에서 마지막으로 숫자를 검토할 것입니다. 그 순간 이후로는 모든 것이 공개될 것입니다. 페라리는 아두오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메르세데스에 대한 회복 전략의 중심입니다. 패독 내에서는 누구에게도 비밀이 아닙니다.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에스턴 마틴과 아우디가 성능 부족을 줄이기 위한 특혜를 받을 것이라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페라리는 더 제한적인 증가를 희망하지만 다소 긴급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프레데릭 바서와 드라이버들은 일관되게 페라리 SF26의 주요 문제로 직선 속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기 역학도 균형도 아닌 열 엔진의 힘 이 점에 대해 마라넬로의 엔지니어들은 내부적으로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는 기술 부서에서 전달되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구분에 주의해야 합니다. 개선이란 즉각적으로 뒤바꾸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7월 이전에 새로운 엔진 사양은 비현실적이며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파워 유닛은 현재와 본질적으로 동일할 것입니다. 시험대에서의 업데이트와 풍동에서의 업데이트는 예산 한도 내에 포함되며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는 몇 주 안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페라리가 즉각적으로 찾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규제 수단으로서의 두 가지 요소, 마이애미의 공기역학 패키지는 단기적인 기술적 대응으로 그리고 경쟁자들에 비해 개발에서 더 많은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 2025년을 건설사 순위 4위로 마감한 후 스쿠데리아는 풍동에서 더 많은 시간과 CFD에서 더 많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맥라렌, 메르세데스, 레드불에 비해 구조적 이점이 힘의 증가와 결합된다면 시즌 중 균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치미 안토넬리는 스카이 이탈리아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명쾌한 명확성으로 페라리는 엔진을 개발하고 2대를 얻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빠른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격차를 상당히 줄일 것입니다. 이는 외부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의 말입니다. 하지만 멀리서가 아닙니다. 동시에 편안한 잠을 자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메르세데스의 이점이 마라넬로가 가까워질 때에도 기준점으로 남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는 그에 비해 걱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부 입장은 유출된 바에 따르면 격차가 관리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전적인 신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라리가 양보에 대한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도 있습니다. 브래클리 팀이 불가피하다고 여기는 시나리오에 대한 사전 수용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마이애미는 단순한 경주가 아닐 것입니다. 규제의 교차로가 될 것이다. 마라넬로는 변화하는 기술 패키지를 가지고 약속에 도착한다. FIA의 테이블에 놓인 양보 요청, 그리고 차분한 인식이 절망하지 않는다. 말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친구들, 페라리가 파워 유닛 번호 2를 완전히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었다. 오히려 파워 유닛 번호 3에서 작업할 것이다. 왜냐하면 페라리는 이미 A2 업데이트를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이점을 가졌기 때문이다. 마이애미에서의 4번째 경주로 앞당겨졌다. 6번째가 아닌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취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것은 매우 좋은 소식이다. 페라리에게 유리한 점. 왜냐하면 예방 날짜보다 더 일찍 작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마이애미 이후부터 파워 유닛 번호 3에서 작업을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후에 더 나중에 데뷔할 것이다. 즉 파워 유닛 번호 2는 곧 데뷔할 예정이다. 6월로 예상된다. A2에서 기대되는 업데이트는 없을 것이다. LA2는 실제로 트랙에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 7월부터 어쨌든 우리는 많은 작업을 하고 있는 페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역학 패키지에 대해 A2의 허가를 받을 것입니다. 아스턴 마틴처럼 승인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혼다와 함께 혼다는 페라리에 비해 A2에 대해 확실히 더 많은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페라리는 맥라렌, 레드불, 메르세데스에 비해 풍동에서 더 많은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 점은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건설자 챔피언십에서 4위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풍동에서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CFD와 풍동 모두에서 다양한 공기역학적 구성 요소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페라리는 경쟁자들에 비해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에서 다양한 구성 요소를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강제 정지 중에 일정이 강제로 부과한 그 일반적인 휴식 시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의 그랑프리 취소 후에 더 마르넬로는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두 가지 다른 분야에서 멈추지 않는다. 함께 구성하는 페라리가 사용하는 전략 메르세데스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마이애미 전의 첫 번째는 규제와 관련된 것이다. 이미 A2와 함께 알려진 사실 FIA는 바로 다음 몇 주 안에 미국 경기에서 공식화하고 싶어한다. 메르세데스 엔진과 페라리 엔진 간의 실제 격차. 두 번째는 덜 논의되지만 덜 혁신적이지는 않다. ATR 연 2회 업데이트되는 공기역학 테스트 제한 제작자 순위에 따라 페라리가 2025년을 4위로 마감했기 때문에 풍동에서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상위 팀에 비해 더 많은 CFD 시뮬레이션. 그리고 이는 구조적인 이점이다. 조용하게 아무도 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지만 매주 쌓인다. 스즈키와 마이애미 사이의 휴식 기간 동안 2배의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상대에 비해 더 많은 것을 테스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자들이 진화 패키지 작업을 하는 동안 따라서 새로운 바닥과 업데이트가 서명될 예정이다. 모자 A 몬자 촬영일을 위해 플로리다로 이동하기 전에 페라리 팀이 다른 약속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 9일 목요일과 10일 금요일에 피오라노가 다시 주인공이 됩니다. 홈트랙은 인위적으로 물을 뿌릴 예정입니다. 피렐리 테스트를 위해 젖은 상태에서 실험적인 타이어에 대해 2027 시즌을 위해 예정되어 있습니다. 풀젖은 인터미디어 타이어가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으며 슈퍼 인터미디어 타이어와 함께 앞으로 비 오는 날의 유일한 혼합물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세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피렐리는 팀에 주전 드라이버를 출전시킬 것을 요청했습니다. 샤를 르클레르는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루이스 해밀턴은 의문부호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메르세데스 맥라렌도 차례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마른 아스팔트에서 실제로 뉘르부르크링은 2020년 페일 GP 이후로 포뮬러 1을 개최하지 않으며 안토넬리, 러셀, 노리스, 피아스트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슬릭 타이어 테스트를 위해 2027년을 대비하여 이틀간의 기술적인 일정이 있으며 개발할 타이어와 수집할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섬세하게 마이애미를 기다리는 동안의 습관을 확인합니다. 페라리는 매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페라리가 피오라노에서 젖은 타이어로 테스트를 계획했습니다. 따라서 피렐리의 타이어는 중간과 풀 젖은 타이어입니다. 이번 세션에는 슈퍼 중간 타이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르클레르는 확인되었습니다. 해밀턴은 아직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두 드라이버 모두 젖은 타이어로 피오라노에서 주행할 것입니다. 2027년을 위한 피렐리 타이어를 테스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 세션은 차량의 공기역학을 시험해보기에 유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젖은 조건에서도 더 느리게 주행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코너에서 공기 흐름을 확인하며 차량의 공기역학을 시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 이는 진정한 테스트 세션이 됩니다. 젖은 설정을 시험하기 위해서도요. 그러나 그 사이에 메르세데스와 맥라렌도 피렐리의 마른 타이어로 테스트를 진행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추가적인 이점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4월 14일과 15일에 뉘르부르크링으로 가면서 2027년을 위한 피렐리 타이어를 테스트할 것입니다. 주의하세요. 거기에서도 다양한 세팅을 시도할 것입니다. 아마도 다른 엔진 매핑을 통해 테스트하고 더욱 개선하기 위해 전기 엔진의 소프트웨어를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MGK에도 주의하세요. 매핑에 주의하세요. 엔진들. 하지만 날개에도 주의하세요. 왜냐하면 다양한 능동 공기역학 구성들이 테스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4월 20일에 FIA에 또 다른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2026 규정에 관하여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중요한 날짜가 있습니다. 마이애미 날짜만큼이나 중요한 날짜입니다.
그것은 4월 20일입니다. 포뮬러 1의 달력에서 정기회의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날은 팀 프린시펄 FIA 포뮬러 1이 2026 규정 변경에 대해 투표하기 위해 모이는 날입니다. 형식적인 절차지만 일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투표를 향한 과정은 4월 9일로 예정된 이전 회의에서 시작됩니다. 그 회의는 가상으로 진행될 것이며 런던에서도 진행됩니다. 결정 세션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논의가 될 것입니다. FIA의 규제 출산과 함께 팀과 드라이버들이 가상으로 같은 테이블에 앉아 첫 3경기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개입 제한을 평가합니다. 주요 초점은 에너지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결정은 4월 20일, 투표 후 11일 후에 나옵니다. 그리고 추가 단계는 FIA의 모터스포츠 세계 이사회에서의 정식화가 될 것입니다. 아야오 쿠마츠 AS의 팀 프린시펄이 팀들이 약속에 접근하는 방식의 정신을 잘 요약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관점에서 상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변경을 할 때 올바른 것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 없으며 몇 경기가 지난 후에 잘못된 선택을 했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변경해야 할까요? 본질적으로 변경해야 할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출발점은 2026 규정의 원조에, 즉 대략적인 분배입니다. 땀마, 인디카티바 50%. 엔진 열기관 및 전기 M국에서 350kW 476마력의 해당 자연 자체를 재설계했다. 모노포스트의 랩타임은 더 이상 코너에서 건설되지 않지만 직선의 첫 번째 절반에서 모든 나머지 재충전이다. 리프트 앤 코스트, 슈퍼클리핑 메르세데스가 수행한 레시피 다른 팀보다 더 잘했다. 그러나 열적 힘을 즉각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유일하게 실제로 접근 가능한 단기적으로는 유량계의 제한 완화가 더 많은 연료를 연소실에 더 많은 힘을 제공하겠지만 예선에서만 적용 가능하며 기계적 고장에 구체적인 위험이 있다. 따라서 구조적 변경은 열기관의 2027년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터보와 압축비 흡입 시스템이 훨씬 더 넓은 도구의 범위를 제공할 것이다. 전기 모터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여기서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M2K의 최대 출력을 350에서 250kW로 낮추는 이유는 해결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 참고로 사마 예선에서의 한 바퀴 스즈키 4메가줄의 충전된 배터리로 출발 시 8메가줄을 회수 가능하게 한 바퀴 동안 브레이크를 통해 리프트 앤 코스트 및 슈퍼클리핑 운전자는 총 12메가줄을 250kW로 전력을 낮추면서 동일한 에너지로 차량을 48초 동안 34초 대신에 전기 추진력이 늘어나지만 그 8메가줄을 회수해야 할 필요성은 변함이 없다. 리프트 앤 코스트의 슈퍼클리핑 빠른 코너들이 충전소로 변형되며 모든 것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 해석에 따르면 진정한 개입은 한 바퀴 동안 회수 가능한 에너지 양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구체적인 예는 전력을 250kW로 낮추고 회수를 8메가줄 대신 6메가줄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40초 동안 사용 가능한 추진력이 25% 적은 충전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 조치를 강화된 슈퍼클리핑과 결합하면 된다. 한계를 높이고 가스풀 회수 250에서 350kW 충전 더 빨라질 것이고 운전에 덜 불리할 것이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수정에는 그 자체의 이점과 피해자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슈퍼 클리핑을 늘리고 미소를 짓고 더 강력한 열기관을 전기 에너지를 직선 전체에 분배하는 것이 열마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팀과 엔지니어 간의 정치, 이런 회의에서 기술만큼이나 중요하다. 레클레르 라스의 대결. 그리고 스즈카는 이 포뮬러 1이 표현의 진정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현재의 예선은 그 동일한 잠재력에 정당한 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다. 4월 20일에 집단적으로 정말로 무언가를 바꾸려는 의지가 있는지 확인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진짜 포인트가 있다. 사실 얼마나 많은 전기 에너지가 이용 가능한지는 전기 모터에 달려있다. 따라서 350kW를 250kW로 낮추는 것은 확실히 올바른 방향으로의 첫걸음이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걸음은 아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에너지를 증가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회전 중 회수 가능한 에너지의 양을, 그래서 파일럿들이 빠른 코너를 사용하지 않거나 정확한 지점을 사용하여 에너지를 회수하고 리프트 앤 코스트를 할 필요가 없도록 파일럿들이 한계에 도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최대한 모든 코너에서 파일럿들이 에너지를 회수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기 모터에 사용할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전기 모터에 사용할
에너지를 줄이고 회수 가능한 에너지를 늘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파일럿들이 회전 중 사용할 에너지가 더 많아집니다. 이것이 규정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주의할 점은 중간 정책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팀들이 에너지를 더 쉽게 회수하는 경우 이 솔루션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충분한 에너지를 회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더 힘든 팀들은 찬성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엔진 제조사 간의 내부 논의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더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덜 지지하는 사람들, 물론 내연기관을 가진 사람, 더 성능이 좋은 더 반대할 것이다. 현재의 수정 사항에 대해 규정의 내연기관을 가진 사람 성능이 덜 좋은 더 지지할 것이다. 규정 수정에 대해 그래서 우리는 볼 것이다. 누가 이 싸움에서 우세할지 단순히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도. 키메노 안토넬리 세계 챔피언십에서 선두에 있다. 세 경주 연속 2번의 승리. 그것은 그의 이름이 맨 위에 적힌 순위이다. 이렇게 적으면 거의 믿기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이 시즌 초반의 현실이다. 그리고 질문은 패독이 하고 있는 질문이다. 그것이 자격이 있는지 숫자는 분명히 말한다. 하지만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사실 중요한 기술적 포인트를 겨냥해야 한다. 타이어 관리의 중심 딱딱한 후안 파블로 몬토야 명확하게 개념을 요약했다. 안토넬리는 훨씬 더 딱딱한 타이어에 편안하다. 더 단단한 타이어와 함께 러셀에 비해 이 포뮬러 1에서 차이가 있다. 실수에 대해 민감하고 너무 관용적이지 않은 구체적인 이점으로 번역됩니다. 볼로냐 출신은 순수한 속도로 구별되지 않지만 한계 내에 머무는 능력으로 구별됩니다. 결코 그 한계를 넘지 않으면서 드문 품질이며 그립이 떨어지고 차량이 예측할 수 없게 될 때 더욱 소중해집니다. 그 순간에 러셀은 더 많이 고통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키미 안토넬리는 작년부터 경기 페이스에서 예선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가는데 익숙해졌습니다. 예선에서는 어쨌든 빠르게 갈 수 있지만 팀 동료들과 일치하는 선에서 경기 페이스에서는 같은 랩에서 변화 없이 계속해서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타이어 관리를 더 잘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더 단단한 타이어에 대해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 도입된 메르세데스의 후면 서스펜션 몬토야는 정확한 질문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키미 안토넬리 방향으로 나아가는 진화인가요? 답변은 결코 명시적이지 않지만 결과에 의해 암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1위와 2위에 드라이버가 있을 때도 확고한 결과를 만들어내다. 기술 개발, 그 방향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 그 방향,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논리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내부 참조 숫자를 손에 쥐고 키미 안토넬리다. 사실 메르세데스는 볼로냐,